이렇게 뭔가 서로 한번 어긋나게 이렇게 맞췄던 게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깨진 부분은 저 같은 생각에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그거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땐 회복이 힘들어요.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시간들이 기니까 그리고 배신감이 첫 번째 너무 치가 떨리죠. 그래서 막 이혼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똑같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살 자신이 있을까? 일단.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건 나도 누군가를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배우자는 내 전 거보다 깨끗할까? 누군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대. 들어요. 그럴 바에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빌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은 한 번쯤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남자가 정말 자기도 정말 실수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도 길을 가르쳐주는데도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빨리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 길로 가니까 꽃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술도 있어 정정도 있어 여기 머물러야지. 이러면은 그거는 힘든 거죠. 회복하기가 더 힘든 거죠. 한 번 깨졌다고 할 때 기준이 남자가 용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자가 참고 용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참고 사는 남편이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쵸, 늘었죠. 제 주변의 후배들이 이혼한 경우가 다 부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령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5세 이후의 경우에는 참고 사는 경향이 좀 많고요. 한 30대, 40대는 안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굉장히 화병난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는데 회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서의 상처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내가 바람을 폈으면 당신이 날 용서해도 난 내가 날 용서 안 해. 당신이 설령 용서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당신이 용서한다면 난 내가 용납을 못 해. 내가 알고 바람 핀 놈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절대 용서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복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아내는 저 작정하고 있을 생각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저는 그게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상처를 주면서 사느니 남자가 최대한 경제적인 좀 배려를 해주면서 그 상처를 나로 인해서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한인병 원장님도 너무 궁금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형이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뭐 상상이겠지만 상대방 아니, 아니면 아내가 나 바람 이렇게 피는 생각했을 걸로 봐야 때.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이 바람을 폈다,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살 거면 확인할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선택권을 줄 거예요. 만날래? 나랑 살래? 살겠다는 내 선택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그냥 좋아서 만났죠. 뭐 좋아서 만났으니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이게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물어봐? 이혼해야지? 아니 그거 이혼이 쉽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형 남자랑 여자랑 바람 아니 똑같은 그래도 거야. 아니 사람마다 틀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 성향 우리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아내 하나만 봤을 때는 제가 바람을 10번 걸리잖아요. 10번이 걸려도 우리 아내는 절대 저를 용서를 안 해요. 절대 용서합니다. 저희 아내는 절대 이혼을 안 해요. 무조건 저를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본인이 화병에 걸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자폭이야. 이건 이거 진짜요. 내가 지금 우리 아내랑 되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 내가 했잖아. 고시 집안은 채시 집안 잽도 안 된다고. 그 고집 때문에 저한테 용서를 안 비는 거지 저를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그거 이유를 알면 내가 그 짓을 안 할 텐데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왜 싸웠는지 정말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 싸움의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은 나의 자존심과 내 목숨이 걸렸다고들 생각해서 싸우거든요. 둘 다 가해자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나 또한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지고
그 시간이 조금 편하게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용서 못하거나 깨진 부분들이 봉합이 안 된다고 무조건 결론 지을 수만은 또 없다는 근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와이프가 예를 들어 내가 뭐 불자다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얘기겠구나라고 돈격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기독교면 아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만 사람의 해. 말을 개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라고 들어야지. 싸우는데 싸우는 것과 깨져버리는 이제 거. 더 이게 비인간적이야. 왜 형수가 형만 야, 형님은요 인생 사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형 재미없게 사는 게. 싸우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잖아요. 싸우지는 않잖아. 말을 안 했잖아, 말을. 사실은 이제 누군가 인내가 있어야지 이게 안 깨지는 거잖아요. 무슨 노력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조 같다고 생각해요. 결혼 백조?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조금 그래도 8년 살아본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귈 때랑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원효 씨 전 남자친구 사귈 때부터 뭘 노력했냐면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왜 또 소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를 많이 약간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저를 많이 바꿨어요. 예를 들면 저는 팔씨름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 가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김원효 씨 앞에서는 못 들어 여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혀 이런 걸 안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나를 항상 여자로 볼 수 있고 연약하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이걸 아니까 나는 이런 노력을 끝까지 하면서 나는 방귀만 껴도 뭐예요 냄새 싫어 막 이렇게 해요. 진짜. 정말 이렇게 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성격이 와 이런 더 큰 화생방을 만들 수 있는데도 저는 생리현상인데 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야 창문 열어요 막 이래요. 열어. 아, 이제 그만해봐. 정말 8년밖에, 그만해봐. 네? 8년밖에 안 산 사람한테 이 60년을 산 내가 배워야 될 게 많은 애들. 그쵸. 그래서 나 오늘 일어나서 여봉 그러고 좀 해보겠어. 아니 근데 심진아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남편한테 보이지 않게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저도 혼자 바빠요. 근데 남편이 온다고 해서 금, 토, 일 삼시세끼 다 밥을 못 차려줄 때가 있어요. 배고팠으면 이 남자가 뭘 먹었겠지 하고 나가서 여보 밥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밥 먹으려고 했는데 차리는 거 귀찮고 해서 짜장 컵에 들어있는 거 그 물만 넣으면 하는 거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놓쳐버린 거 있지. 어쩌라고. 놓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놓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또 하나 꺼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닦아놓고요. 그 증거물을 거기 위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보라고. 난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근데 배도 고팠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갑자기 진짜 뒷골이 딱 땡기는 거야. 그러면서요. 여보, 나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뭐 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뭐 정말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 차려주니까요. 예. 그 장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별거 다 해줬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보 이러는 거야. 너무 애교 섞은 목소리로 만취가 돼서 왜? 또 가봤지. 그랬더니 여보 이게 바지가 스타일러에 이거를 넣어야지 칼날로 딱 접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남편의 목소리거든요. 네,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해내라. 아니, 나 여기 이거 잡고 있으니까 네가 밑에를 잡아줘. 네. 옷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같이 해달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설수진 씨 남편분은 설수진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별책부로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좋으신 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렇게 노력은 못했어요. 뭐 이런 건 못해요. 그 저는 어떤 걸 어떤 걸 하세요? 하냐? 예. 저는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우리 남편은 단 한 번도
여행 가방을 싸본 적도 없고 여행 가방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지도 않아요? 트렁크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새벽에 들어가도 새벽 골프 가면 다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지금도 이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나와도 항상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에다가 홍삼 다 해요. 왜냐? 난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못하니까. 그 재주가 없으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재주가 있어요. 최고네. 아니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금벌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피곤할까? 네 개 안 나. 네 개 안 나. 참말로 개 안 나.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여자보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요. 근데 저렇게 뭐 진짜 뭐 애교 부리고 뭐 남편을 연기인데 안 되세요? 그게 연기인데. 돈 받는 건 되는데 돈 안 받는 건 안 돼. 나 저게 멋지십니다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애들 챙길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계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와이셔츠 여기 주름 잡는 거 싫어서 앞뒤 동서남북 다 데리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항상 옷을 세팅을 해놓고 가고 뭐하고 이런 걸로 수발로 다 드는 거예요. 취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걸로 얘기 해주고 들으면 싶어요. 여자들만 열심히 하고 저러고 사는 것 같잖아요. 남자도 똑같다는 우리 거예요. 남편은 마음으로 참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잘하죠. 나는 몸으로 잘하고 우리 남편은 마음으로. 저도 몸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청소다. 다 갖다 주면서. 그 돈은 주는 거고 원래 그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안 하거든. 그 뭐 돈 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난 돈 주고 몸 그래. 주고 별거 그럼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다수발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아까 다 챙겨야 얘기할 때 되고 애교를 잘 뜬다 그랬잖아요. 네. 애교를 잘 뜬다는 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 의전이에요. 외교. 외교가 아니라 외교 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어요. 필요해. 그게 우리가 기생처럼. 외교 의전 뭐 위선이라는 게 그 전부 다 뭐예요? 내 마음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뭐 이거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좋아서 하는 좋아해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늘 아닐 거라고. 근데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왜 그래줘야 되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해줘야 돼. 그다음 이걸 좋아하면 이걸 해줘야 돼. 외교 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건 맞아.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야. 나한테 나는 안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마누라 힘을 좀 보면 그런 거예요. 몸 써서 이렇게 뭐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 뭐 청소도 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예 안 해놔 이제는 내가 더 전문이니까. 지금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청소기는 뭘 사야 될지를 나한테 전화를 해요. 지가 사놓지. 본인이 쓰기 편한 걸로. 내 쓰기 편한 걸. 대박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바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몸 쓰는 거 더하기 마음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예. 하나밖에 안 되잖아. 마음이 없어. 로봇이잖아. 원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게 저는 정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잡한 거 잘 몰라. 그냥 기계적인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쨌든 나는 부부 생활에서 몸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는 몸을 쓰는 걸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움직여. 왜냐면 그게 쉽거든. 근데 두 개까지는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까지는 바라지 말라는 거죠. 순수 변호사는 부부 생활에 뭔가 그러니까 꼭 깨짐은 아니지만 삐그덕삐그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뭘 하나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싫은가요? 유지하는 게 저한테 유리해요. 아, 그렇지. 네, 현재는. 그런데 사실 특별한 사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없죠. 다 있죠. 그리고 있어요, 다툼 없어요. 대화가 안 되고. 다툼이 없으면 사실 그게 다툼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갈등이 없으면 그게 또 나중에 그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하나도 없는 있고. 거네요.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 부분이에요? 아니, 제 또래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제가 손 변호사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좀 저한테 애정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를 하자 그랬어요. 일찍이 아니고? 힘들어. 그것도 겨우 결정했어. 그것도 일정을 미리 다 잡아놨어. 그래서 그걸 하고 보니까 진짜 와이프랑 한 달에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거나
뭐 아니면 모임이 있어 가지 와이프와 단둘이 만나는 게 사실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늘 아이가 있다가 와이프랑 단둘이 있으면 항상 눈이 뭔가 날 추궁하는 눈빛 같기도 하고 뭔가 취조당하는 기분이고 검찰 조사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아내를 멀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색해졌구나. 사실 연애할 때는 하루에 2번씩 만났어요.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뜨거웠던 연애 기간이 있었는데 계속 살면서 이제 어떤 골이 깊어지면서 데이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결혼 생활 좀 자꾸 불길하게 점점 금슬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심지어. 그러니까 손 변호사보다 낫지. 결혼 데이트도 안 하잖아. 제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네요. 아, 그래? 네, 보통 이제 그래도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이라도 보내자. 그래서 제가 궁리를 했죠. 그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제 경기장 가서. 축구를 보러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내도 좋아하나요? 와이프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제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네. 이따 어디 가는구나. 착한 거네. 그렇죠. 아니 같이 가니까. 그래서 뭐 지방에도 경기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축구 좀 보기도 하고.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동치미 고스톱 한번 가죠. 갈까요? 들려드리는 사연을 듣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으면 고 초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이거는 그만둬야 돼 하면 빨간색 버튼, 스탑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 7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의사인 저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배신감에 치가 떨려 이혼을 결심했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또 지극정성이야.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며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 얼굴을 보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애정 표현했던 바로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자꾸 떠오르는 과거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이 상황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이혼해야 할까요? 자, 참고 어떻게든 이 상황 유지하고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초록색 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해야 한다 하면 스톱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이면 하나, 중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고스톱. 살아야 한다가 더 많아요. 야. 마담님들 사이에서는 다 초록색이고 이매진 마담님만 빨간색 스톱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노력이랑 어떤 그 치료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도 지금 안 정신과 되는 치료. 거잖아요. 이거는 온 가족을 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 혼자서 그칠 일이 아니고 이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끼치죠. 가족을 위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성향이 그렇게뿐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의 노력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본 오래 산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바람은 바람으로 끝난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바람으로 그렇게 지나간 일인데 끝낼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남자 바람은 바람으로 생각하고 자식하고 아내를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남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그런 있더라고요. 입장에서 내가 파란불을 켰어. 남자분들은 스톱이 많습니다. 이 상황이 그냥 왜냐면 보통 이제 네, 네. 왜 여자분들이 왜- 더 너그러우신 거죠? 네. 아니 스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 살아야 돼요. 정신과 치료를 5년 받았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상 때문에 포스트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후 증후군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헤어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괜찮아져요? 안 보잖아요. 상처를 계속 안 겪으니까 안 보면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나쁜 남자이긴 했지만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인을 먹고 살게끔 도와는 줄 거예요. 상황을 나와야 된다.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아니, 제 돼요. 생각은 어떤 극단적인 건 생각이냐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 많이 사셨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산 입장으로서 물론 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상처를 과연 누가 줬냐 이거예요. 남편이 줬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아니, 있잖아요. 남편이 줬잖아요. 그럼 그걸 치료하는 사람도 남편이어야 돼요. 이거를 병을 준 사람도 남편이고 이거를 회복되게 치료해줘야 될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진다고 해서 이 여자가 이 병이 안 생기냐? 아니요. 병은 더 커져요.
나는 충분히 이 여자 마음을 이해해요. 아니, 나도 잠자리 이해해요. 갈 때도 잠자리 할 때도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을까? 팔짱 끼고 웃음을 나한테 보고 웃을 때 나한테 더 저렇게 웃었겠지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그치만- 괴롭힘을 내가 참을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참으면 되는데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아니, 못 그러니까 고치잖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자체도 나는 조금이라도 극복을 해보고 싶다는 노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죠. 주변에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 SOS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물어온 것 자체도 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한단 마음이 말이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으라고. 이게 헤어지려고 여자들은 마음 먹으면 절대 누구한테 안 물어봐요. 쥐도 새도 모르게 손수호 변호사님을 찾아가지. 아니 진짜 그런데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사랑하고 5년 정말 했대. 내가 평생 내가 5년 더 했다니까? 어? 5년을 했대. 아 5년 50년을 앞으로 돼. 아니 저는 다행인 건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기징역은 아니죠. 아, 이게 그거는- 범죄는 일단 아니죠. 네. 정말 우리나라 법이 참 마음에 들어요. 범죄가 아니라고요. 저기 저는 바람핀 게. 한울병 원장님 의견에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야. 되게 그러잖아요. 바람을 핀 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떨어져서 남편이 없이 사는 세찬 새 사회의 바람을 좀 맞으면서 좋을 수도 있잖아. 오히려 좋겠고. 아니, 맞으면서 나는 이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사소한 거니까 오히려 덮어주고 더 미래를 향해서 남편과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의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좀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자 마음은. 알고 싶지 여자 마음은 알고 싶지 그 않아.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기 사랑하는데 때문에 자기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SOS를 하는 거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 근데 정말 남편을 사랑. 여자들 채영 씨가 뿐나. 그랬잖아요. 10명의 여자를 해도 왜 와이프가 자기 사랑. 난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이분이 사연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우리 홍성 씨는 네. 그만둬야 된다. 지금 뭐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의견인가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행이 전가되는 어떤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못 하겠어. 자꾸 하니까 그러지. 바람 어디 가서. 저 이분이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과 아무리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도 또는 주위의 자식에게도 모든 형제자매 부모님에게도 이게 영향이 평생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설수지 마담님은? 이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믿음이 깨지면서 의심병이라는 게 생겨요, 실은. 네. 근데 딴 남자랑 결혼을 한들 그 남자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졌는데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이 관계가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뻔할 거 정말 5년간 이렇게 열심히 그래, 잘해주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 월급도 얘기야. 주잖아요 선생님. 월급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이혼을 못해요. 저는 금보라 씨 말이 100배 맞아요. 이혼을 했으면 그 전에 이혼을 했고 이 남자가 개가선천하기 전까지는 보지도 않아. 개가천선. 보지도 않고 개가천선할 때까지 개가선천. 개가천선할 때까지 보지도 않고 5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정신과 가서 치료받지도 않고 살고는 싶은데 힘들기 때문에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혼하라 그러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누가 와서 물어봐. 나 이렇게 이런 남편인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는 본인은 벌써 정답이 있어. 살겠다는 마음이라고. 정답이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 나는 무조건 살 답은, 거야라고 해놓고도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야. 저것도 저분은 정해져 있어.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정해져 있는 분이야. 난 왜 이걸 눌렀냐? 내가 저 남자처럼 살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거 눌러놔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 같아서 무조건 눌러. 아니 여기서 자기 보호막을 왜 쓰세요?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는 변호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떠나야 되나요? 좀 떠나면 안 될까요? 일단 이 사연을 잘 보면은 5년 지난 지금도 괴롭다.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받았대. 네. 그런데 일단 선배님들께서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또
그와 좀 살아야 약간 되는? 다른 각도인데 이혼의 가능성도 봐야 돼요. 더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5년 전 그 당시에 이혼을 했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원하는 대로 이혼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용서했거든요. 지금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혼을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혼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법적 해석이 이렇게 다르네. 그렇죠. 우리 마음하고는. 이혼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 네네. 따라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살아라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문가의 조언이구나. 이거 지금은 이혼 사유가 뭘 해도 안 된다. 동의를 안 해주면 난 못하니까. 그 섣불리 지금 그런 때를 의사를 기다려라. 섣불리 지금 그런 의사를 밝히는 순간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5년 전에 그 다른 여성 상대방의 뭐 직업이나 뭐 직역이나 직종이나 연령이나 혹시 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 응해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리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 괜찮아. 잘 해줄게. 아, 그래요? 그걸 손소 변호사님이 법적인 걸 접고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 이혼을 해준다. 예. 만약 그래서 내 이혼도 와이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면은 원하면 해줄 것 같아요. 내 와이프한테 해주는 것도 책임을 짓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아내가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 5명 중에서는 다 헤어진다 아니겠어요? 남자가 봤을 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그 아내를 위해서 50년을 희생할 생각을 해야지. 이혼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희생을 하냐고요. 한다니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기간을 두지 말고 정말 내 아내가 아내가 50년 살아주려는데 5년 살다 아내가 갈 수도 있어 먼저 헤어지면 20년 뒤도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픈 사람이다. 내 아내는 환자다 생각하고 고치는 게 제일 우선순위야.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 치료가 우선순위야. 치료가 안 보이는 게 치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 이광조 씨 노래 있잖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치료는 남편이 없어야 돼. 사실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생각이 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그리움으로 승화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이렇게 얘기 난리가 난다. 전영정 선생님이 이 지금 얘기 금방 얘기하셨어요. 남편이 앞에 눈앞에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 네. 그럼 안 봐야 돼. 그러면서 왜 초록백 고울을 아니 이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바꾸셨어요? 그 따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 문제가 제시가 됐으면 문제를 없애야지 문제를 가지고 끌안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초록색 불을 누르시면 그럼 빨간 불을 바꿔줄까요? 어떻게 하는 주위 거야? 것만 네 개만. 청소해봤자 안 되는 얘가 거.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든 얘를 없애야 되는데 출장을 그 좀 보내 중에 남편을. 남편 출장을 보내요. 저 외국으로 근데 돈 벌러 법적으로 가고. 결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청 같은 건 있나요? 아니요. 별거는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죠. 진단서 가지고 안 되나? 진단서로는 입원은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